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 아주 햇살이 따스한 일요일 정오입니다. 한 주간 좀 날씨도 많이 쌀쌀했었는데, 네, 일요일 날 정오는 햇살이 제법 따스하고 하늘도 맑은 아주 좋은 네, 날씨의 일요일 정오 같네요. 밖을 보는데 하늘이 참 맑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가 이제 2주뿐이 남지 않았네요. 또 우리 주식시장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폭락과 또 그로 인한 엄청난 대세 상승의 흐름과 또 어, 다시 반복된 코로나 3차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7거래일 남았는데 당연히 그 기간 내에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또 연말을 이제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마무리를 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분명히 잘한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고요.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이제 가는 종목만 좀 움직일 뿐 굉장히 또 시장이 지저분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돼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을 많이 했을 시장이기도 해요. 여러 종목이 튀었다가 긴 윗꼬리를 만들고 튀었다 긴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 속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반대로 많은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많은 중소형주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속이 되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섹터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 또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만 좀 강세를 보이고 별반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인텔이 좀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섹터도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테슬라의 흐름인데 굉장히 또 장중에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고 한 번 더 보겠지만 시초의 급등 이후에 급락 그 다음 장 막판 동시호가 15분 남겨놓고 6%대 급등을 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자, 시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뉴욕 증시 또한 금요일날 내마녀의 날로 완전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출현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등락의 폭은 다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에서 이제 종가상 마이너스 4%, 나스닥도 비슷한 수준에서 흘러갔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부양책 합의가 난항을 보인 가운데 일단은 시한을 20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의 불씨만 살려 놓았다라고 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없고 이 또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장을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스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S&P 500 기대감에 갭상승 출발을 했으나 그 이후 급락 또 마지막 종가상 S&P 500 편입 기대감 혹은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동시에 몰리면서 아마 상승을 좀 시켰을 것 같고요. 1억 9천만 주의 손바뀜이 터지면서 좀 마감을 했죠. 이제 보통 국내에서도 MSCI 리밸런싱 기간이라든지 코스피 정기 변경이라든지 했을 때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편입 당일날은 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21일 날부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으로 엮여서 올라갔던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뭐 센트럴 모텍 뭐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뭐 그런 종목군들의 단기 고점에서의 급락이 나올지 부분이 또 관심이 쏠릴 부분이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 테마로서 이제 명신산업이 끌고 갔던 부분에서의 이 하락 조정이라면 같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입니다. 자,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이 주말에 나왔죠. 근데 주가는 일단은 약세 마감을 했고, 약세 마감을 했을 때는 금요일이고 승인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월요일날 기장 초에 시간외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백신을 뭐 10일 내 승인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하는 게 시사가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군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 지난 한 주는 매도가 좀 많았던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보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일단은 뭐 큰 흐름은 아니지만 네, 매도가 우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부분의 자금은 아마 삼성전자의 흐름이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많았던 흐름이죠. 코스닥의 흐름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뭐 차익 물량이라든지 등등은 사실 이제 시장에 크게 작용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중소형주는 큰 조정 없이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 나왔다. 즉 삼성전자에서 나왔는데 드디어 주봉상에 음봉 마감을 했죠. 6주 연속 상승하고 7주차 음봉 마감을 했는데, 즉 조정돌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될 구간입니다. 삼전이 쉬면 타 종목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분명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 중에 한국전력이 주간 단위로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30% 가까운 30%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의 수급 쏠림은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전체 시장을 눌러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연말을 좀 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간 단위에서 음봉이 출현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잠시 체크를 하고 가면 이 주간 단위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올라갈 때의 매수보다도 지금 거의 굉장히 좀 8분의 1 정도. 근데 뭐 나오는 물량 자체가 1,500억, 2,000억, 뭐 730억 등 비교적 큰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격이 큰 상태에서 첫 음봉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통상 뭐 길게는 3주, 짧게는 2주 정도의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주봉상의 이격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 이격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일봉상에서도 10일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이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격은 조금 축소가 불가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은 한 번 정도의 이격 조정을 분명히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21선을 잠시 이탈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봉상에 뭐 차트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뭐 7만원을 잠시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주봉상의 11선 언저리까지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급격한 상승 이후에
보통 조정 국면이 7%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면 여기서 7% 정도의 조정이면 그러니까 10%가 떨어지면 73,000원이기 때문에 69,000원에서 68,000원 선의 흐름까지도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겠죠. 그럼 코스피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일단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전력이 이틀간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나름의 주도주로 좀 끌고 왔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해서 그냥 이런 구간에서 계속 비중 확대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만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개인적으로는 3만원까지는 그 결실을 못 거뒀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아예 전량 청산을 했고요. 물량은 사실 이 한국전력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급등한 바닥권에서 이력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관점을 뭐라고 했냐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이렇게 강한 급등 이후에는 또 기간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시가총액 20조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목표는 나왔고요. 일단 바닥에서도 1조 3천억이라는 초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의 흐름의 성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히 들어요. 이런 구간의 흐름, 즉 다시금 또 밀리는 구간이 내년 초에, 왜냐면 연말에 한국전력의 배당은 시장에서 내다보는 거는 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5%의 배당은 다시 말해서 배당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3에서 5%의 조정인데 여기까지의 갭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갭을 메웠다 치고 연말에 이 배당락이 떨어졌을 때 주가는 한 차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뒤에 큰 파동이 저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관점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어요. 이 코로나와 한국전력은 아무 연관이 없는 회사죠. 아무 연관이 없는 회사인데 이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올해 당장 이 에너지 연동제를 시행을 하면 한국전력이 벌어들여야 될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된다라는 관점이 한국전력에 굉장히 좀 높은 투자 매력을 준 투자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다가 또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갔죠. 그 관점은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 이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유가는 다시 회복을 되고 50달러에서 60달러 완전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60불까지. 그러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한국전력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에너지 연료 연동제라는 걸 쓰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거를 써서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한국전력에게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배당 이후, 즉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다시 보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손바뀜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날부터 기관이 차츰 매집을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매집 물량을 가지고 일단은 움직였기 때문에 아주 큰 숨바뀜이 한번 터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여기에 빠진 게 안철수 서울시장 도전이라고 좀 보면은 안철수 씨라고 해야겠죠. 서울시장에 이제 추사표를 내던졌는데요. 일단 안철수 관련주 대장은 써니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장 유명한 게 써니전자인데
차트적으로 보면 1등이 아니죠. 지금 까뮤 ENC가 차트적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악재로도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대선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 그럼 올해 말고 이번 말고 다음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서울시장 일단 찍고 대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인 거는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갭을 얼마나 주느냐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선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민주당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런 이 이제 합당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가 빠져나가고 그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일 기업 공사가 그나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고, 이 돌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돌파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구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정치 테마를 본다면 뭐 유승민 반사이익은 유승민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정보통신도 대장이긴 한데 차트적으로는 조금 별로예요. 3일기업공사가 조금 더 나아 보여서 반사이익 가능성, 근데 3일기업공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치료제 테마를 좀 볼게요. 치료제 테마,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목요일부터 엄청난 시세를 냈던 대웅제약은 사실 금요일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시초가부터 봤으면 좋았을 건데, 왜냐면 이 금요일날 거래대금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때 9천억이 나온 거래대금을 돌파를 시킨 또 다른 1조짜리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가에 들어갔는데 갭이 안 떴다라는 점을 분명히 봤으면, 네, 이거는 시가 베팅의 근거가 될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전력 매도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한국전력 보다가 사실 매도 못해, 대응은 안 했습니다. 한국전력을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걸어놓고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제가 28,000, 그러니까 시초가의 한 반 정도 청산하고 여기서 전량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거의 온통 정신이 한국전력에만 있어서 종목을 좀 못 봤는데,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이 아주 이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1조 거래대금 이후에 또 1조 2천억을 터뜨리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뭐 돌파를 바라보는 거는 뭐 어려운 구간이죠.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트립이 나와서 박살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는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힘을 모았다가 뭐 다시 돌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뭐 힘을 모았다가 마지막에 팍 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뭐 이런 모습의 흐름도 대웅에서 나올 수 있고요. 금요일날 보면 종군당이 2등주였는데 장 후반에 무상증자, 사실은 장중에 봤어요. 얘가 올라갔을 때 뭐 0.05주 무상증자,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죠. 뭐 0.05주 무상증자면 이 주식 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주식 배당으로 보는데, 이 공시가 이제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이런 공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그냥 날려버렸어요. 예, 그냥 여기에서 나온 거래 대금이 100억이 한 그때 봤을 때 170억, 200, 3분봉에서 230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저희도 이 구간에서 눌리면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눌리면 들어가자. 근데 안 눌려요. 요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한 종목은 좀 눌리지를 않아서 그대로 아주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가 시총의 2위, 그러니까 시총이 낮죠.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이런 양호한 돌파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고, 종근당이 후발로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국내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 관련해서 이 주말 정 총리 브리핑에서 시사한 바는 연내에, 그러니까 1분기 내에 백신 접종은 힘들 것이다. 그로 인한 치료제 테마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근당과 대웅 외에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부강약품이 일단은 있고요. 부강약품도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밖에 유나이티드 제약, 이 경구용이죠. 얘도 흡입제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관점에. 그리고 이상하게 얘가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좀 엮여있는 종목에 사상 최대 거래량을 이 구간에서 터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도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일단은 들고 있고, 이때도 한두 번 매매하고 기다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또 강하게 터지게 되면 바닥권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름의 상방에서 삼각 수렴을 해주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고요. 금요일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일단은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있고,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종가 무렵에 이제 눌림 구간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23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보는데, 주말에 아직까지는 오늘 20일 날 혹은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월요일 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고, 연내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밖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지금 가는 종목만 가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서 강한 종목들, 기존에 강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더 이상 시세를 못 내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시세를 못 내죠. 이 음압 섹터.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휴마시스가 이제 개별 이슈로 상승을 해준 거고, 교육주도 이제는 못 가는 것 같고요. 링네트가 좀 올라왔었는데 단기과열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있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해서 단기과열 지금 좀 위험해서 좀 못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링네트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지,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소프트 캠프가 단기 과열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웠기 때문에 금요일날 대장을 좀 치고 갔다라고 봅니다. 월요일도 나름의 이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대장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추세가 이 상단에 계속 막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이렇게 봐야겠죠. 이 추세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 위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윗꼬리 주고 내일도 이 윗꼬리를 만들고 여기서 윗꼬리로 끝난다면 이 다음의 시세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찌됐든 확진자 수가 또 크게 달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런 섹터 또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2차전지 쪽이나 친환경 섹터 흐름이 여전히 유효한데, 대장주 위주로만 끌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치고 여기서 또 눌릴 수도 있는데,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지금 단일가 이틀 중이죠. 단일가 거래가 이틀 중인데 내일이 3일, 모레가 이제 단일가가 풀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말 위주로 시장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는 뭐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목표 주가를 4만원 정도로 바라봐서 금요일날 올라갈 때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첨가제 쪽 시장에서 나중에 대주전자라는 재료가 이 음극재 실리콘이라는 첨가제를 하는데, 이번에 못 가게 된다면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눌리는지를 체크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당장은 월요일 날 이 테슬라의 흐름이 이 전체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좀 관찰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RJ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월요일 날 또 상장을 합니다. 그 종목은 이제 뭐 주말에 라이브 방송에서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말 시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카페에서 또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사실 12월달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도 많이 물려서 고생하는 종목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녹록지 않았고, 뭐 시장을 바라보면서 특히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하고 항상 손실이 나는 부분을 되돌려 본다면, 시장 중심에서 멀어질 때가 굉장히, 종목이 멀어질 때가 종목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주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